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원대학교 01학번 92학번 06학번 86학번 불어교육과 영어교육과 21살 정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84년 이제 2학기에 이제 학생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서울에 있는 종로 5가에 학술진흥재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3층에 총장실, 뭐 직원들이 일하는 곳, 그다음에 교수 연구실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학생들을 휴려냈어요. 근데 이제 미술음악 체육은 실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여길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뭐 교육관만 하나 덜렁 있고 딴 건물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1985년도 3월 달에 이제 학생들이 왔죠.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도로가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질퍽질퍽 그냥 물이 그냥 지금도 물 차잖아요. 비가 오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여자 교수님들도 신발을 다 벗고 이렇게 치마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제 걸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숙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수님은 학생들 기숙사에 남는 방에 가서 자고, 우리는 지금 부속고등학교 자리에 시설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본부. 거기를 개조해 갖고 몇 개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30대, 저 같으면 30대 젊었으니까 1년 동안 고생을 했어도 병이 안 났지, 아마 나이가 한 5, 60 먹었어도 아마 큰 몸에 지장이 있었지 않을까. 80제가 91년부터 부임을 했는데 89년에 이제 시간 강사를 하러 이제 여기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자연관이 있었고, 교양학관이 있었고, 인문관 정도, 그다음에 기숙사 몇 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었죠, 그냥. 다른 어떤 대학에 비하면 그건 대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욕심을 가진 게, 야, 이런 상태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세계 최고로 한번 발전시켜보자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더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연변에 와 있나? 애들이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 외향이. 그러면서도 좋았던 게 뭐냐면,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1기, 2기, 3기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만나서 이제 강의하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야, 정말 자신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번 교육을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본의 아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야,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뭘 못하겠느냐. 한번 그때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강사니였습니까? 그렇지만 더욱더 생각합니다. 야, 이 대학 교수님이 돼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냥 강사로 와 있었으니까. 꼭 한번 이 대학에 몸 담으면서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학생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요즘도 생각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량한 그 속에서 정말
겉멋이라고는 전혀 없는 학생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가지면서 한번 이 멋진 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한 학생들을 가졌는데, 서울에 있는 정말 멋있는 빌딩을 가진 그 학교에 다니는 교수들이 부러웠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의욕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원래 서울 출신이어서 지방 생활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원서내로 차를 몰고 왔는데 약간 저녁 시간에 오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서울 가가지고 차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갖 날파리들이 차에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역시 서울하고 좀 다른 곳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정말 달다라는 그 느낌? 정말 이렇게 달 수가 있나 공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 게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년 있다가 롯데리아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가서 주문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파리바게트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흥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도 파리바게트가 들어왔대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첫바로 와가지고 조촌에서 내려가지고 학교에 오니까 건물이 3개인가 4개 있고 그냥 완전히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같이 나중에 와서 보더니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교수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 초창기에 그랬어요. 아주 힘들게 왔어요. 근데 그 뭔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주소거나 혼자니까 이 교육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뜻을 펼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실은 우리 교원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수재입니다. 공부를 참 잘하고 또 수업에 참 열심히 임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 분위기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의 교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저희 학교의 그 제일 중앙에는 그 잔디가 이제 그 잔디 그 인문관 앞에 이제 이 잔디 광장을 중심으로 인문관, 그 다음에 교양관, 그 뒤에 자연관, 그 다음에 이제 음악관, 미술관, 이제 이쪽으로 와서 교원 문화관이 있었고, 박물관은 그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대학 본부 옆에 대학원 건물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큰 도서관이 중앙에 이렇게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에 그 숙소들이 큰 게 생겼고, 그다음에 자연관 사이에 이제 또 융합교육관이 새로 생기고, 박물관이 2010년도에 생기고, 그래서 학교 전체 캠퍼스에 이제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긴 했는데, 이전보다는 이제 그 건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서서 초창기 그 2000년대 그때 당시는 조금은 이제 학교 분위기가 더 아담하고 소박하고 예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규모가 좀 느껴지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실에서 제가 수업하는 것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년대 초에는 이제 분필을 들고 가서 판서를 하면서 주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노트에 적고 이렇게 했고, 2000년대 초까지는 제가 이렇게 역사 쪽이다 보니까 환등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필름들을 넣어서 이렇게 환등기를 보고 하던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0년도 정도 지나서 2010년도 정도 들어가니까 되게 PPT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디지털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업 교재도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는 때 이제 이렇게 판서를 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이제 수업에 임했고, 코로나 때는 이제 더 특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요 근래에는 뭐 PPT나 이제 가끔 인터넷 강의도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그 수업에 대한 집중이나 열정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졸업할 때는 자동 발령 시대였기 때문에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모두 다 자동으로 그냥 발령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시도에 따라서 3월 발령이냐 9월 발령이냐 뭐 10월 발령이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던 때였는데, 갑자기 9월 말쯤이었나 이제 임용고시를 보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서, 아마 87학번들이 4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87학번 이후의 후배들은 시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임용 대기자였기 때문에 소속, 그러니까 충북교육청에 시위하러 몇 번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임용고시가 생겼기 때문에 불어교사로서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전공으로.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원대학교 불어교육과 제1호 불어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책무성 때문에도 더 불어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불어교사로 근무할 때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본 첫 세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임용고시로 인해서 임용고시를 보겠다는 친구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매일 그 잔디밭에서 갈등과 서로 간의 반목이 연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친구와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지금을 돌아봐도 아마 어떤 선택을 했어도 서로 간에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대의 아픔은 있고 시대에서 본인이 결정해야 할 몫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한 몫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후회가 없도록 하는 선택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를 처음 본 거는 사실은 이제 89년도가 아니고 88년도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학력고사를 보러 이 학교에 처음 왔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지원하는 학교에 와서 시험을 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때 학교를 봤을 때는 넓고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앞에 보였던 잔디광장이 너무나 넓고 예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첫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은 서울 출신이라서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가 주변을 좀 다녀본 적이 있고 저희 집도 대학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만 이 학교 외곽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조용하고 고요한 학교라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서 너무 이 학교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보장되어 있고 또 단체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저는 애초에 학교 다닐 때부터 즐겁게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상 도시와는 다른 점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놀라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90년도에 임용시험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교원 종합 대책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그것에 임용시험을 반대하기 위한 학생 활동들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거부라든가 아니면 대자보라든가 아니면 시위 같은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종합대책안, 사실은 종합대책안이 아주 긴 기간을 정부에서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추진력 있게, 좋게 말하면 추진력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많이 밀어붙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사범대 학생들이 대부분의 사범대 학생들이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졸업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5학년생들도 많았었습니다, 학교에. 그렇지만 결국은 임용시험을 보게 되었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일이다 보니 임용시험을 쳐서 이제 교직에 들어가게 되었죠. 굉장히 교사들의 어떤 사회와 정치적 활동들,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막 불붙은 그런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종합대책안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들은 이미 학교에 올 때 일정 정도의 뭐랄까 1차 시험 정도를 치는 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등급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붙고 떨어지는 것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붙었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저희들은 또 교사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순번제로 임용이 되었었지만, 그때부터는 졸업을 하더라도 임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용시험을 보고 그렇게 순위 안에 들어야만, 뽑는 그 정원의 순위 안에 들어야만 임용이 되었었습니다. 예. 입학 당시 전에 먼저 저는 조금 늦게 합격 소식을 들어서 한 2월경에 교원대학교를 처음 왔을 때 정말 눈 속에 아름다운 이 설원이라고 해야 되나, 설경 이 풍경을 잘 아름답다라는 것을 너무 깊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여학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남학생들로만 지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여학생들과 지나면서 뭔가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환경과 좀 다르다. 그리고 뭔가 가족적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풍경하고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큰 풍경이 달라진 건 도서관이 크게 바뀌었고, 그리고 기숙사 모습이 지금 기억하는 친구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더 작은 관들이 여러 모여있던 곳에서 지금 다정관이 만들어지고 다감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그 정도가 바뀌었고요. 분위기는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더 딱딱한, 그리고 예전의 선생님 모습이었다면 지금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학생들도 많이 바뀌고, 그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사들 양성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왔을 때 사실 처음에는 조금 놀랐거든요. 대학인데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서, 제가 청주 사는데도 교원대를 처음 왔는데 좀 그런 분위기에 놀랐었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놀라웠고 좋았어요. 학교를 처음 둘러봤을 때 나무들도 많고 주변에 자연환경이 많아서 굉장히 공부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도서관이 새로 지어졌었는데 임용고시 준비를 거기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22학번이어서 저희는 초반에 코로나 시절이었는데요. 코로나19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또 대면 수업을 하지는 못해서 다소 좀 적적하고 한적한 그런 학교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제 조금 대안으로서 학교에서 제시를 한 게, 저희가 2년 동안 의무 입사를 하면서 이제 또 그게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타 지역 또 타과로 배정이 되어 룸메이트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코로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같은 과 사람들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같은 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더 고등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생활을 하면서 교육에 관한 자신의 철학들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도 입시 준비를 하면서 찾아가 보고는 했는데, 교원대만의 분위기를 따라오는 학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문을 입장할 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캠퍼스를 걷는데, 캠퍼스는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고 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이
뭔가 정돈돼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되게 열정이 넘친다라는 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의 분위기에서도 학생들의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는 길에 점점 이제 도시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딱 정문을 통과하면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앞으로 쫙 펼쳐진 도로하고 양옆으로 이제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잔디밭도 펼쳐져 있고 기숙사 있고 건물들도 이렇게 되게 학교 자체가 크고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인상 남은 거는 이제 교문 만든 거. 왜냐면 대학마다 다 교문이 있는데 대학 건설하자마자 교문을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학교 예산이 없어서 교문을 못 만드는 거예요.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관심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기둥 4개 세우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교문을 만든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로터리 원형 그 로터리에 이제 이 학교 조형물을 세우려고 초대 총장부터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환호 총장 계실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조형물 세우면은 엄청난 그 이 경비가 든다. 우리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잘생긴 소나무 몇 그루 여기 모셔다 놓고 조형물을 대신하자. 소나무는 아주 그 이 상징적이고 좋은 의미가 있는 나무 아니냐. 그래서 소나무처럼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심어보자. 그랬더니 총장이 흔쾌히 그 결재해가지고 이제 이 로타리 만든 거.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쭉 도시락을 갖고 다녔어요. 아마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왜냐면은 제가 조각이 일을 하는데 그때 맞춰서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손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작업을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대학 때도. 그래서 이제 작업하다가 뭐 조금 쉬는 시간이나 출출하면 그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년할 때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교원대학에 학생들이 좀 가난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밥 먹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학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야, 밥 먹었냐? 물어보면은 아유, 안 먹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일로 와. 나 먹었어. 그러고 도시락도 주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1999년에 제가 교수협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 저게 한번 거의 20몇 층으로 아마 그 허가가 났어요. 많은 우리 교직원들도 이제 거기 참여가 됐고 또 학교에서도 예스라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은 저기가 한 20몇 층이 서버리면은 여기 있는 여기 본부로 학교가 이렇게 작아 보이죠. 또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고층 건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는데 이제 그래갖고 교수협의회가 주동이 돼서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30년 반 동안에 한국교원대학교 역사에서 제가 있을 동안에 그렇게 교수협의회, 교직원협의회, 학생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투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치단결이 갖고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재판이까지 열리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천문대를 여기 만들었죠. 천문대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 천문대를 밤에 이제 이렇게 그 별을 측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이 밝으면은 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문대장님도 이제 우리가 협조를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황새. 이제
황새 복원이 그 거론도 안 됐을 때인데 그 생물교육과에서 모 교수님들이 러시아에서 황새를 준다고 하는데 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재판 그 핑계를 대기를 황새가 많이 이제 그 양육이 되면은 밖에도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갔다 오다가 저게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핑계를 대서, 핑계라고 할까요? 하여튼 합리적인 그런 그 항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판을 한 결과 12층으로 그걸 낮추는 선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게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제가 2005년에 처음 이제 우리 교원대학교에 부임해서 왔을 때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봉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전에 있던 직장의 한 절반 정도였어요. 그래서 국립대 교수님들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교수협의회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 국립대 중에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어느 수준의 연봉을 받는지 연구를 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에 전체 교수회의 때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더군요. 이제 한쪽에서는 막 박수 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한쪽 부류에서는 아니 언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런 거를 얘기하고 뭘 안다고 이런 발표를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또 비난하시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원대학이 다른 어떤 국립대보다도 복지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 교원대가 이렇게 최고의 교원 양성대학인데 교수님들의 처우는 최하위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 되면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게 우리 구성원들의 복지, 그리고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올리는 거에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교원대학교에 있을 동안에 제가 만난 학생들은 비단 교육학과 저희 학생들만이 아니고 저는 이게 교양 과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학생은 초등교육과의 학생이었습니다. 박예슬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원래 고려대학교에 다니다가 사회학과를 다니다가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 교양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연구실에 상담을 요청하러 왔어요. 그 학생이 2학년인가 그때인데 상담을 요청하길래 제가 흔쾌히 이제 맡아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자기 고려대학교 친구가 이미 졸업을 하고 외무고시에 지금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럽고, 그래서 자기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물론 좋은 뜻을 푼 건 좋은데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서까지 도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한번 선택을 바꿨는데 이제 와서 또 바꾼다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택해서 들어왔으니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서 교사 자격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로스쿨 좋은데 일단 배수진까지 칠 필요는 없지 않냐. 근데 그렇게 만류를 했더니 그 친구가 고민하다니 제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초등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교사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현재는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그 중앙지검의 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고 작년에도 제가 제 교양 강의에 그 진로 강의를 했는데
현직 변호사, 교원대 출신 현직 변호사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를 휴가를 내고 내려와서 자기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로스쿨 쪽으로도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현직 변호사로서 자기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많고 후배에 대한 사랑도 많은 친구구나 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들하고 이제 종종 저녁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2회 입학생이면서 졸업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학했을 때는 사실은 교양학관하고 인문학관, 자연과학관 이 정도의 건물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도서관도 없어서 교양학관 3층, 4층이 아마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 뒤로도 사실은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이 이제 주말에 외박 나갔다 올 때 빗길이 되면 그 구두가 전부 다 그 진흙에 빠져서 구두에 잔뜩 흙이 묻어 있었던 기억, 뭐 그런 기억들이 나고, 잔디에서 이제 선배님들하고 우리나라 교육이나 뭐 좁게는 나의 개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또 밤새워서 얘기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제가 역사교육과를 나왔는데 역사교육과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답사였어요. 수업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학교 밖을 나가서 전국의 여러 문화유산, 유적지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 의미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방학 때도 친구들 몇 명이서 답사 지역, 답사 자료집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안 갔던 곳을 또 골라서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제 추억으로 남고요. 4학년 때인가는 제가 유적 발굴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전라남도 순천에 주암댐 수몰지구가 생긴다 그래서 그 수몰지구 안에 고인돌이 나왔는데 그 고인돌 발굴 작업하는 거였거든요. 교수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합숙을 하면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 아주 처음 하는 체험인데 아주 소중하고, 힘은 들었지만 재미있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도 이제 쉬는 날이 있거든요. 하루는 쉬었는데 그 앞에 섬진강이 있어요. 그래서 섬진강에서 은어 낚시해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강의 시간에 저희는 지금과 달리 사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다못해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도 선택 과목이 거의 없어서 몇 개 개설돼 있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이 이제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희가 국어과가 그때 당시 40명이었는데 정확하게 여성 20명, 남성 20명 딱 짝을 맞춰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여학생들이 무슨 마니또 놀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물함에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선물하고 편지를 주면서 이제 응원해주는 그런 놀이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맨 처음에 잘 모르고 남학생 20명이 전체가 어떤 묘령의 여성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편지를 받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저희 과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뭐 대단히 고마워했고 또 그래서 즐겁게 잘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총학생회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학의 단대 학생회를 거쳐서 총학생회의 학생회 간부로서 1년 동안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원대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학우들과의 관계 말고도 그 외부 대학교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배우면서 나의 학창 시절이 더 확장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러 교원대를 다시 찾았어요. 이렇게 한 달여의 시간을 학교에서 다시 보내게 된 기회가 됐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을 돌아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던 교장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연수를 받으러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시 학교에 와서 학교를 걸어 다니고 산책하고 밥을 먹고 연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방 공기라든지 뭐 안개 낀 운동장, 또 나무들, 풀냄새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저는 얼레라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후배들이 워크숍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리허설을 같이 직관하면서 소극장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동아리 했던 일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후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교원 휴게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분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과일 빙수랑 팥빙수가 유명했는데 그거를 먹고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아서 대학 가요제는 아니고 이 교원대 가요제에서 이 팥빙수랑 과일 빙수라는 이름으로 친구와 함께 가요제에 나가서 인기상을 수상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지금은 없어진 동아리인 검도 동아리가 있거든요. 성남검우회라고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고 이 학교는 학교가 너무 작기도 하지만 큰 장점인 게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조금만 하면 2학년 때 학교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와서부터 강의실 갈 때까지 계속 인사를 하고 좋은 인연을 쌓았던 게 지금도 많이 득이 되고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 기억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딱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글쎄요. 저희는 일단 동기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 빼고는 대부분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잘 연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좀 튈 수도 있었는데 좀 잘 보듬어주고 잘 엄마같이 아빠같이 누나 형들이 많아서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제일 남는 게 저는 졸업 연주회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학교에서 연주회를 되게 많이 하는데 졸업 연주회는 다른 연주회랑 다르게 드레스도 빌리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짜 연주회처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때 그렇게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에 연주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그 교원대라는 것이 저의 정말 모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청춘을 다 바친 곳이고 35세 와서 65까지 있으면서 또 그 반면에 교원대가 저한테 정말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죠. 근데 구성원들도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정년을 맞이하고 퇴임할 때 보면 정말 다 이제 학교 사랑에 대해서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좀 똘똘 뭉쳐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 갈등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외부의 어떤 역경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계에서 유일하면서도 세계 최고 대학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행운을 빕니다. 요즘 보면은 교세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로 거의 끄트머리 아주 말단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나라의 책임이 있어요. 나라 정책이 잘못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육 정책 잘못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국민의 의식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잘 못하면은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학생들, 피교육자,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나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자는 둥, 뭐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하나만 낳으라는 둥, 또 애가 세 번째부터는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학자금 보조도 안 됐어요. 그렇게 만들더니 지금은 이제 하나만 낳아놓으니까 자기 자식만 똑똑하고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뭐라고 하나요? 자기 자식 사랑 때문에 이제 교육자를 우습게 알고 또 교육자를 핍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꿋꿋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똑똑한 대통령이 나오고 똑똑한 정치가들이 나오고 똑똑한 그런 학부모들이 나오면은 교사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피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그 위신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지금 많은 제자들이 뭐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식도 크면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다 친구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서로 이제 서로 힘을 놀아가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옛날에는 제자였는데 지금은 친구다.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학생과 구성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도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관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인생은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꼭 이겨야만 즐거운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게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듯이, 물론 그 성과가 좋으면 더 해피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얻고,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떠한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에 성공을 또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도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공자님 말씀에 여역수 행주면 부진즉퇴라, 거꾸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노를 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후퇴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또 그것이 보람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잘 아는 지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뭘 좋아하는 호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해라. 네, 그러다 보면 그 자체도 즐겁고 성과도 훨씬 크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낙지자가 되자.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원대학교 학생들은 입학하고부터 바로 입시에 돌입하는 것 같아요.
막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왔으면 좀 대학 생활로 그 낭만도 즐기고 대학생으로서 뭐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고 그래서 인생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대학인데 대학인으로서의 생활보다는 그 임고생으로 생활을 내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 더 인생을 폭넓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대학인으로서의 자아 성장이 필요하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입시준비생으로서 살아가는 교원대 학생들이 항상 안쓰럽고 또 어떻게 하면 저 틀을 깨면서 좀 더 훌륭한 대학인으로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제발 그런 좀 넓은 활달한 안목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계는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꾸준한 그런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 게 교육인데요. 그런 이제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전공과 관계된 이제 실력,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또 선생님이라는 것은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이제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매년 학생들한테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교사가 1등이래요. 학생들은 교사를 되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학도 길고 뭐 정년 공무원이니까 정년 잘 보장이 되고 끝나면 공무원 연금도 있고 직무도 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하고 교사가 신랑 신부감으로도 인기가 좋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각종 학부모 민원도 많고 또 우리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겪고 나면 선생님들의 가르치려는 의욕을 많이 꺾어놔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나라에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게 변해줘야 이제 되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사가 되려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 저는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의사가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하나하나를 키워나가는 소명의식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애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어떻게 잘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는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여러분 자식이 만났으면 하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막 근데 부담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계속 사람은 바뀌어가고 배워가거든요. 일단 임용고사 합격하시고 현장에 가시면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꾸민 저희 후배들이나 아니면 예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교사는 요즘은 교사상이 지식 전달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고 하는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력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또 남에게서 배우려는 그런 열린 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학에 와서도 그런 열린 자세나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세상과 많이 소통하고 세상을 많이 아는 그런 지혜의 시간들을 많이 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만 보지 말고 물론 이제 임용고시가 있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마음껏 좀 세상을 많이 세상에 나가서 여행도 많이 가보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술도 많이 마셔보고 그러면서 세상과 좀 많이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대 후배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대로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저처럼 여자인 후배들은 가정에서 안정적이야. 교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이것 때문에 온 친구도 아직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보면 사실상 사회에서는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삶에서 방학을 즐기고 내 안에서 교육적인 역량이 쌓이는 걸 즐기는 친구라면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만두고 내가 꿈꾸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엄청나게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그 일을 즐긴다면 현재는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분야에서 10년만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면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본인의 재능도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본인으로서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능이 있고 하고 싶다면 과감히 그 일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임용시험에 붙는 거겠죠. 그래서 현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가는 게 끝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나가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들은 다 학과에서 하죠.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나 전공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그 코스웍을 진행하고 나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 외에 이 내부와에서 좀 더 이제 치열하고 밀도 있게 논의돼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교육과정 외에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교육을 생각하는 어떤 관심사에 대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국어교육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대학에 들어오길 때는 국어교육과에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른 인문학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교사가 되고 싶지 않은 뜻이 아니라 국어교육과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계기와 사정으로 인해서 국어교육과에 오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그 선후배들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술자리에서나 또는 개인적인 이런 만남이나 또 동아리에서나 또 학과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서 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요즘 와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과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은 참 많은데 교육 전반에 대한 관심은 좀 예전보다 못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교사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대한 요즘 이제 맨날 얘기하는 어떤 관점, 애정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교육자로서의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이 꼭 이제 지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밟고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를 입학했다는 것은 그리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래의 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어떤 통과 의례라면 당연히 시험을 준비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공부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도야, 인격 도야 이런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아주 훌륭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지식적인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학교 생활에서 잘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잘한다고 해서 그 생활이 훌륭하거나 또는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해외도 많이 나가보고 그러면서 좀 더 어떤 견문을 넓히면 학교 생활도 훨씬 더 알차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사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도 상대해야 되고 또 힘든 학생들도 만나야 하고 감정 소모가 많은 직업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직업 속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고 또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좀 함께 손잡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어른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학에서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 이 후배님들에게는 당장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경험을 한 선생님인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을 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학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얼레라는 연극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연극을 친구들과 같이 만들고 같이 협업하면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학교도 굉장히 같이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술 활동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열심히 하면 한없이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한다면 한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나의 교사로서의 철학이 뭔지 사명감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효율보다는 끈기를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교사가 되는 그런 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재미라는 게 교육과정이나 교육 생활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이 아무래도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적어요. 역설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미를 찾는 게 학교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가 됐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찾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 나가고 4년 동안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본인의 가치관이 조금 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선생님 되기 전에 미리 하고 오면은 학교 현장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원대학교를 처음 만들 때 그 정신이 초등, 중등 거기에다가 대학원까지 설립을 해서 교수, 그다음에 뭐 교육 뭐라고 하나 뭐 장학사나 장학관 또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걸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가 볼 때 초등, 중등 이렇게 대학원까지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은 우리밖에 없어요. 제주대학이 이제 교육대학하고 합쳤긴 하지만은 종합대학의 일부 그 단과대학으로 그 통합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종합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양성자를 키우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교사만 키우는 게 아니고 대학원을 통해서 재교육을 하고 뭐 교장님 연수도 하고 그런 장점을 잘 살려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총장 4년 했습니다만은 총장 한 것은 저희 캐리어 중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 전공 수학 교육이 세계적인 세계적인 대학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우뚝 솟은 뭐라 그럴까,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원 양성대학, 이것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30년 동안 그 길을 추구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가 발전한다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이 커지거나 성장하는 걸 성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하는 걸 성장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마음이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교원대학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교원대학에 떠나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항상 사람들한테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아쉬움이 없게 생활을 해야 한다. 나중에 떠난 다음에도 어떤 아쉬움이 없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어떤 신뢰와 사랑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이 이제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원 양성대학인 우리 한국교원대학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성과 공동체 의식, 이런 거를 이제 키우고 싶어 하고요.
또 권위를 가지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교가 다른 대학과 좀 다른 게 교과 교육이 굉장히 센 대학입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 공동연구소라는 게 과거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사범대학이나 교원 양성대학들에게 이런 교과 교육을 지원해주고 예산뿐만 아니라 노하우라든지 또는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임기 내에 이 AI를 접목해서 AI 교과교육 연구소를 좀 만들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교원 양성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하나의 꿈입니다. 저는 그 교원대학교가 교육에 대한 사랑은 타교 어디 못지않게 뭐 전국 최고라고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교원대학교는 그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의 입김에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앞으로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원대학교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보면 학교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평생교육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를 넘어서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심지어 가상 공간에까지도 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의 교육이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교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앞으로 학교에만 너무 목매달지 말고 전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이제 지금의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크게 중간에 뭐 어떤 큰 이제 어떤 그 학교 이제 본부에서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학교가 이렇게 확 뭐 성장하거나 어떤 변화의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못 느끼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학교가 제가 지금 이제 25년, 26년째인데요. 그 25년 정도 된 건데 이제 이렇게 변화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간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제 그것은 학교가 이제 이제 이끌어주는 뭐 본부의 이제 총장이야 임원들이 열심히 그 이전에 이제 그 정책들을 잘 이어서 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그 처음에 설립할 때 그런 이제 저희 학교의 위상에 맞게 열심히들 생활을 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렇게 좀 못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조금은 이제 어디다 내놓아도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그 가장 어떤 핵심적인 모델이 되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연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그 주변에까지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원 교육을 하는 이런 모델들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한번 했으면 한 그런 이제 그 아쉬움을 좀 느껴보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뭐 처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교원 교육의 중심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40주년에 이제 맞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지금 정도는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잘 이전부터 잘 이렇게 운영하고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우리 학교가 글로컬 30 그 신청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그 소용돌이가 한번 휘몰아 쳤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우리 동문들의 그 목소리나 잠재된 그 의견들이 많이 좀 표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문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학교는 개교 40주년이기도 하지만 40년 동안 한국 교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된 만큼 앞으로 여태까지 걸어온 40년보다 앞으로 걸어나갈 40년 또는 그 이후에 우리 교원대학교의 위상은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그 멀리 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동문들이 전국 뭐 시도교육 17개 시도나 아니면 전 세계에도 지금 교육원 같은데 파견 근무도 많이 나가서 전 세계에서 우리 교원대의 위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인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농담처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주변에서도 국립대학 통폐합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논의들이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어떤 떨림과 진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대학이 우리 대학이 원래 맡았던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거점 대학이나 종합 대학으로 있는 여러 국립대학 안에 사범대들이 있고 또 따로 교대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대라고 하는 유초중등 모두 합해서 만든 이런 교사 양성 코스의 대학을 만든 건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대학은 상당히 특수화되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앞으로 강조해서 모두 똑같은 색으로 모여서 덩어리째 이제 붙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있는 조그마한 강소대학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는 발전 방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이제 이 내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학생 자신들도 본인이 어떤 대학에 와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잘 인식하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부산대 학교 같은 경우도 종합교육 양성대학교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초창기에 전국에서 유일한 종합교육 교원 양성대학교라는 목표에서 출발했던 거에서는 명분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이 사실 교원 양성만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그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도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대한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교원대학교가 먼저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되면 가장 좋지만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 현장에서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런 방향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눈물을 만들게 하는 곳입니다. 내 숨결이 느껴져요.
그만큼 저는 이 대학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의 분신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것은 내 전부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그런 또 하나의 안식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우리 한국교원대학교는 제 삶 절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원대는 저한테 정말 추억과 제 살 수 있는 진로를 남겨준 아주 고마운 학교입니다. 이제 교원대라고 생각하면 약간 엄마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함 또는 아련함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제 현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주인공이었던 무대가 바로 교원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준 학교입니다. 저에게 한국교원대학교는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교원대는 저의 꿈을 키워준 곳이고 그다음에 제가 교사가 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원대에 입학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꿈을 키워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신을 준 곳이 아닌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꿈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꿈을 위해서 이제 밟아나갈 한 단계의 계단이자 또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벽을 오르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단이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건 쉽죠. 한국교원대학교란 저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될까요? 네. 1시간 강의 준비를 해서 하니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한국교원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교사라는 꿈을 키워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신을 준 곳이 아닌가.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제 현장입니다.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전부다. 떨리는데 잘 끝냈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